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의 하나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만드는 변혁적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국내 조직 문화에서 비판적 사고는 장려되기보다는 억제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오해하기보다는 근거 있는 비판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 오텔린이 인텔 최고 경영자는 41년 동안 위기를 돌파해온 인텔의 놀라운 힘에 대해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수평적 문화가 불필요한 대립을 부르거나 의사결정을 지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텔은 생산적인 논쟁을 건설적인 대립이라고 부릅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건설적인 대립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적인 대립을 할 경우 사람이 아니라 문제점을 공격한다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조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탐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직접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곤 합니다. 다수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이 옳을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라는 힘든 작업을 회피하고 자신의 창의성을 꺼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한다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옳다고 말한다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존 맥스웰은 통념은 최선의 최악이고 최악의 최선이다고 말합니다. 통념은 현상 유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고 혁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전혀 성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해법에 의존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때 생기는 통념은 창의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통념에 따르기 전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매우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 좋은 사례가 앨런 머스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가 우주 개발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라 주장하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앨런 머스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 로켓 개발이 그처럼 돈이 많이 드는 연구인지 누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는 기존 개발비의 10분의 1로도 성능이 더 나은 로켓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벤처 육성 시스템을 도입해 혁신적인 우주 로켓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펠컨 로켓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차세대 로켓으로 인정한 위대한 결과물이죠. 모든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이슈로 떠오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변화에 저항하는 일은 퇴보를 초래하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는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전통과 규범을 떨쳐버리기란 실제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에 충실한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다른 선택에 따른 불편함도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